자, 엘라스틱 서치 자료 받았죠? 어, 이 자료가 좀된 건데 리뉴얼을 아직 안 했네. 자, 어, 오늘 엘라스틱 서치하고 그다음에 뒷서치, CPM 3개 30분씩 정도 아마 진행할 거예요. 자, 엘라스틱 서치부터 먼저 할게요. 엘라스틱 서치는 뭐냐 하면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 심플해요. 여기 수집원, 그러니까 수집 대상이죠. 수집원은, 데이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DB에 SQL이 있거나, NoSQL, 파일에도 있죠. 데이터베이스에도 데이터가 있고, 파일에도 있고, 웹페이지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종류도 그 특성, 데이터의 성격을 보면 로그 데이터도 있고, 네트워크의 트래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있고, 매트릭은 뭐냐면, 뭐 CPU 몇 프로, 메모리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매트릭이에요. 그렇죠? 로그는 뭔가 이렇게 메시지죠. 그렇죠? 오디스는 뭐냐면은, 누가 언제 접근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 데이터 유형도 있고, 데이터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은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정제라는 거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안에. 가베지. 그럼 가베지는 이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이름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이제 정제 작업이 있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렇죠?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돌릴 때 핵심이 뭐냐면 잘 정제된 고급 데이터여야지 결과가 좋다. 그렇죠. 다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 수집 정제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집하고 정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부분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시각화. 그러면 잘 저장된 거를 그 사용자들이 보기 좋게 데이터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시각화라고 하죠. 시각화. 자, 그래서 엘라스틱은 지금 중간에 있는 엘라스틱 코어가 핵심 기술인데 수집하는 부분은 비츠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비츠. 그다음에 이 정제하는 거는 로그스탯이라고 해요. 로그스탯.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것들을 듣고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로그스탯은 정제한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가 DB예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고 그다음에 키바나가 이제 시각화하는 툴이에요. 근데 시각화 툴은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뭐야 그 화면에서 이렇게 어, 드래그 앤 드랩 방식, 위직 방식으로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툴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 저기 저장된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툴이 키바나인데 이 데이터를 어, 다른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거기서 이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그걸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ST API라는 걸 제공을 해요. 엘라스틱. 그래서 저장돼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 REST API라는 걸 통해서 어,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게 엘라스틱 사상 중에 하나인데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그래서 저장돼 있는 모든 데이터는 REST API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API를 가지고 호출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랭귀지 있죠. 내가 자바로 코딩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엘라스틱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 그 자바 클라이언트에서 저 API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뭐 자바스크립트, JS나 파이썬, 루비 이런 쪽 지금 나열돼 있는 클라이언트로 나열돼 있는 저쪽 랭귀지에서 땡길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핵심은 모든 걸 다 넣고 빠르게 모든 걸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엘라스틱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거 엘라스틱을 만든 사람이 주장하는 바예요. 이 엘라스틱 서치를 만든 사람이 그 창업자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엘라스틱. 응? 이제 이 사람이 개발자였는데 집에서 와이프가 맨날 그 요리하는데 레시피를 인터넷 찾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가 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어? 모아가지고 검색을 엔진을 만든 거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니까 계속 그거를 기능을 개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진짜? 진짜. 응? 아마존 AWS 알죠?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응? 아마존이 원래 뭐 하는 회사예요? 저기 비디오. 처음에 책 팔고 비디오 팔고 지금은 에브리띵이잖아요. 네. 모든 걸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AWS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서버를 100대를 갖고 있었는데 현업에서 계속 서버 요청이 오는 거예요. 서버를 좀 쓰게 해달라고. 근데 서버는 10대인데 100대인데 서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로 신청해서 쓰게 만들어서 지금 AWS 클라우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의 위대한 발견은 현장에 있다. 현실에 있다. 어? 그래서 어, 프로젝트 할 때 고객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렇죠? 모든 것은 크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모든 것을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비트, 수집기. 그리고 데이터 종류는 웬만한 건 다 된다. 로고스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건 엘라스틱 서치인데 데이터가 요즘 모바일로 가고 뭐 유비쿼터스 나오고 이러면서 데이터가 엄청 증가했죠. 발생하는 데이터가. 그래서 기존의 RDB 갖고 속도가 안 나요, 이제. 속도가. 데이터가. 오라클이나 이런 MySQL에 넣으면 데이터가 1억 건 이렇게 넘어가면 셀렉트 하면 엄청 느려져. 그래서 빅데이터 DB가 필요한데 엘라스틱은 엄청 빨라. RDB 대비 몇십 배씩 빠르니까. 그래서 엘라스틱이 요즘 뜨고 있는 상황이고 핵심은 이 엘라스틱 서치예요. 그래서 요번에 내일부터 듣는 그 과정도 이 엘라스틱 서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코어 스택, 중간에 있는 코어 스택이 핵심 이제 그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엘라스틱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라스틱 비즈니스 서비스 위에 있는 거예요. 세 개. 검색 기능, 검색 기능. 그다음에 옵저빌리티는 뭐냐면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지금 서버 상태가 어떤지, CPU가 얼마인지, 메모리가 얼마인지,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이제 옵저빌리티라는 거고, 그다음 시큐리티. 그래서 어, 우리 회사에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내부 직원 중에 누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 시큐리티 분야로 세 개가 이제 엘라스틱에서 만든 거예요. 엘라스틱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를 깔면 설치를 하면 이 기본 기능들이 되고 저 위에 세 개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내장돼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바로 해요. 저 비즈니스가 그 엘라스틱 설치를 하면 음. 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네. 보통 그 보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설치 사이트 가면 음. 그러면 실제 이거는 우리 만약에 사인 하면 저거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 에디션이 있는 그걸로 저렇게 어, 그 엘라스틱 그 버전이 뭐 7점대, 8점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 설치하면 이게 다 있어요. 그냥 깔려. 그 버전별로. 버전별로 이게 다 있어.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된 버전은 일부 기능이 없는데 요즘 8점대가 최신인데 8점대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있고, 일단은 핵심은 모든 걸 수집해서 저장해서 모든 데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핵심 어플리케이션은 세 개다. 서치, 옵저빌리티, 시큐리티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시큐리티는 아직 안 해요. 여기 검색하고 옵저빌리티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저기 가트너에 보면 가트너가 이제 레포팅 하죠. 응? 제품들 순위 매겨가지고. 그래서 그 가트너에 보면 그 솔루션 분야가 있는데 그 검색 엔진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사이트 엔진이라고 바뀌었어요. 이제 서치라고 안 하고 인사이트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트너에서. 거기에 보면 엘라스틱이 어 여기 리드 그룹에 있죠. 리드 그룹 중에서도 이쪽 이게 X축인가? 이게 Y축인가요? Y축은 실행력이에요. 그럼 X축은 얼마나 첨단화됐냐 기술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 리더 그룹 중에서 엘라스틱의 포지션은 굉장히 기술 선도적이죠. 응? 그래서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다. 잘 나간다.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에서 1위 제품이라고 해요. 보통 검색 쪽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검색이 있고 옵저빌리티가 있고 시큐리티 있잖아요. 그렇죠? 옵저빌리티 분야의 포지션을 보면 엘라스틱이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옵저빌리티를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에서는 1등이고 옵저빌리티 쪽에서는 비저너리 그룹에 속하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우위가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엘라스틱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스플렁크라고 있어요. 바로 위에. 그렇죠? 네. 여기 경쟁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저 맨 위에 있는 다이나트레이스나 데이터독 같은 게 이제 완전히 아주 선도하는 기술이고 엘라스틱은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엘라스틱을 알아두면 괜찮은 이유가 이 검색 분야에서는 1위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엘라스틱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저 APM, 옵저빌리티 쪽도 이제 조금씩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엘라스틱 서치가 검색 선호도에서는 1위예요. 항상 그 서베이 해보면. 그 다음에 DB 쪽에서도 뭐 RDB 다 포함해서 7위 정도? 10위 안에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성능을 좀 비교해 보면 어, 이 엘라스틱은 이제 RDB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리니어하게 속도가 같이 느려져요. 근데 엘라스틱은 데이터가 적건 많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속도가 빠르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은 국내 카드사 이제 사례 보면 RDB가 20분 걸리는데 1초 만에 끊어지는 속도를 내고 있죠. 결국 지금까지 자랑한 거예요. 그렇죠? 좋다. 근데 현장에 가면 또 약간 틀릴 수 있죠. 그 다음에 핵심 특징 네 가지만 얘기하면 앞에 쭉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가용성인데 가용성은 뭐냐면 어,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사용자가 많아져도 항상 일정한 뭐지? 속도나 성능을 낸다는 의미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어, 가장 좋죠, 이게. 그걸 하기 위한, 이게 왜 가능하냐면, 루신이라는 분산 검색 엔진을 써요. 루신이 뭐냐면, 검색 엔진의 최고봉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엘라스틱 서치가 스케일 아웃 구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서버만 이렇게 정설하면 바로바로 그치 늘어나는 스케일 업이 아니고 스케일 아웃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용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그 복제본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 대처에 굉장히 이제 강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시간 분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막 받아내려서 가공해가지고 머신러닝 돌리고 뭐 통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배치 형태로. 근데 얘는 데이터가 수집돼서 저장되면서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 실시간. 음? 이렇게 막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시퀀스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실시간으로 분석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 통계 분석이나 그다음에 정제도 들어오면서 바로 되고 통계 분석도 들어오면서 바로 되고 머신러닝도 바로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머신러닝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머신러닝 한번 돌리려면 그쵸?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한 방에 그러니까 빠르죠? 그다음에 속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빨라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습할 때 굉장히 빠르고 이거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은 뭐냐면 어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기 그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우리 그 저기 뭐야 저기 책 보면 책이 있고 책 맨 뒤에 보면은 인덱스라고 있죠. 거기 단어 있고 페이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단어는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몇 페이지 하면 바로 가죠. 그게 인버티드 인덱스예요.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다음에 BKD 트리는 이거는 그 숫자 데이터 이런 위치 데이터에 특화된 그 저장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른 거고 그다음에 컬럼 베이스드 스토어라고 해서 데이터, RDB 데이터 같은 것들을 빠르게 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엘라스틱에는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다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 어, 그 아까 그 수집하는 게 빛이라고 그랬죠. 빛가 이제 싱글 에이전트로 통합이 돼요. 하나의 에이전트를 깔면
로그든 매트릭이든 다양한 아까 수집 대상했던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싱글 에이전트.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REST API 활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라이브러리랑 REST API를 제공한다. 보면 되고 잊지 마세요. 이 네 가지. 일단 빠르다. 자, 그다음에 활용하는 분야는 일단은 그 로그 분석에 지금 우리 지금 프로젝트 하는 것 중에 분석을 해보면 이 로그 분석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검색 쪽, 그, 쇼핑몰 있죠? 쇼핑몰도 검색이 들어가요. 거기도 엘라스틱이 많이 써요. 그다음에 그 내부 직원들 지식 검색 있죠. 이런 것도 기업 내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베이 이런 데서도 다 엘라스틱을 많이 써요. 글로벌 그 회사들 있죠. 넷플릭스도 쓰고 다 써요. 뒤에 가면 검색 쪽에. 그다음에 비즈니스 분석, 고객 데이터, 뭐 마케팅 데이터라든지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 분석하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보안,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 쪽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지금 우리는 이쪽 로고 분석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이쪽도 조금 가끔씩 해요. 비즈니스 쪽도. 자, 보안은 아직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술 구조 잠깐 다시 얘기 좀 할게요. 자, 어, 일단 수집기부터 먼저. 비츠, 여기. 경량 수집기. 비츠, 수집, 로고스탯이, 수집은 비츠, 그러니까 전처리 정제는 로고스탯이, 인덱싱 저장은 엘라스티서치, 시각화, 키바나, 그쵸? 네 개가 주요 이제 기술이고, 일단 비츠부터 보면은, 그 데이터가 되게 많죠. 저런 시스템 매트릭도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도 있고, 파일도 있고. 이제 보면 비츠 안에는 비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파일 비츠는 파일을 수집하는 거고, 매트릭 bit은 이 성능 데이터들 있죠. CPU, 메모리, 디스크 그 사이징 그 하는 거, 그다음에 패킷은 네트워크, 핫빗은 서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DB는 로고 스테이트에서 직접 땡겨요. DB는. 이거 나중에 해볼 건데 이렇게 돼서 비츠가 안에는 세분화된 다른 비츠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 수집 대상에 따라서 파일 비츠를 쓸지, 매트릭 비츠를 쓸지, 뭐 패킷 비츠를 쓸지 우리가 이제 세팅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로그 스탯이 자 비츠가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수집한 데이터를 비츠가 로그 스탯에다 던져요. 던지면 비츠는 이제 인풋, 필터, 아웃풋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인풋은 받는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츠에서 이제 수집해서 쏘면은 비츠 인풋에서 받아서 이제 필터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가요. 아웃풋을 이제 엘라스틱 서치로 하면 엘라스틱 서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필터예요. 필터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정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필터를 익스트랙트 한다든지 뭐 인리치 한다든지 가공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공하는 이런 기능들이 그걸 써가지고 이제 빼고 넣고 붙이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구조가 인풋, 필터, 아웃풋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 스테이션. 나중에 실습해 볼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과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놈이 뭐 하는 놈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엘라스틱 서치죠. 그럼 로그 스테이시가 이제 정제한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로 보내죠. 그렇죠? 그럼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엘라스틱 서치는 일단 저장소라고 알고 있고
이 안의 구조는 우리 내일 교육할 때 자세하게 할 거야. 엘라스티시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장소로만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저장소다. 빠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 그러면 이제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뭐 그래프 차트, 다양한 그 비주얼라이징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각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시보드라든지 그런 캔버스라는 전광판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설명한 거는 이제 코어 기능 4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수집, 정제, 저장, 시각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서비스 있죠. 3개. 서치, 옵저빌리티, 시큐리티. 쪽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그 서치하고 옵저빌리티, 시큐리티 세 꼭지가 있죠. 그다음에 서치에는 3가지가 있어요. 워크플레이스, 앱, 사이트 이렇게 있고 그냥 워크플레이스는 기업 내부 또 보면 되고 앱 서치는 그냥 제너럴한 서치, 사이트 서치는 웹사이트 크롤링해서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업저빌리티는 로그 수집한 로그 보는 거 그다음에 매트릭 아까 얘기했던 성능 보는 거 그다음에 APM은 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 응? 우리 막 그 사이트 가면 메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다가 에러 나거나 뭐 속도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감지하는 거. APM은. 업타임은 어떤 서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시큐리티는 넘어갈게요. 이건 우리가 아직 안 하는 거니까. 자, 앱 서치는 앞에 있는 검색 중에 앱 서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검색 화면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할 때 어디를 더 가중치를 줄 건지, 음? 이런 것들 조정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해서 검색을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에서는 이제 사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이트 서치는 어떤 사이트의 어떤 크롤링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알면 되고, 워크플레이스 서치는 기업 내부에 보면은 파일 서버도 있고, 뭐, 저거 뭐지? 저거 뭐야? 어,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 우리가 파일을 막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저장돼 있는 파일을 검색해 주는 기능. 그렇게 알면 되고, 자, 그다음 옵저빌리티 쪽. 옵저빌리티 쪽에 로그. 로그는 그 실제 떨어진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그죠. 이게 그렇죠? 이런 로그 메시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각화 툴 이용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분류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로그가 떴다든지 이런 것들 감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그를 분류할 수도 있죠. 자동으로. 저것도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류해요. 자동으로. 어떤 패턴의 로그가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감지.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쪽에 쿠버네티스 로그들이 이제 많은데 그것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다음은 이제 매트릭. 매트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박스가 하나의 서버예요. 서버들인데 이 서버들이 CPU가 이상 오면 이제 이렇게 색깔이 진해져요. GPU가. 여기 메모리로 보면 메모리로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요걸 클릭하면은 실제로 CPU라든지 메모리, 디스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줘요. 지금 얘네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CPU가 뭐 80% 이제 올라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경보, 머신러닝이 잡아가지고 아, 이 서버 지금 CPU 이상하다, 메모리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려줘요. 업타임, 업타임은 어떤 서버가 지금 다운됐는지 업됐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예를 들면 DB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웹서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APM, 이게 이제 아까 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는지 느린지 빠른지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죠. 이거 구간별로 어디가 문제 있는지, 브라우저에서 지금 어디가 느린지, 그다음에 뭐 그 어플리케이션 DB 셀렉트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어디가 느린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이어그램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머신러닝이 돌아서 이상 감지도 해주고 원인 분석도 할 수 있게. 자, 럼은 리얼 유저 모니터링입니다. 리얼 유저 모니터링. 그래서 APM은 그 서버에서 그 DB까지 속도를 분석해 주는 거고, 럼은 웹페이지. 우리 브라우저 어떻게 사이트 클릭하면 브라우저 화면 뜨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이- 화면이 뜰 때 순서가 있거든. HTML 내리고 이미지 내리고 CSS 내리고 렌더링하고 화면이 보여주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들 구간별로 속도가 얼마 걸리는지를 보여줘. 여기 넘어갈게요. 보안 쪽은. 자, 그다음에 머신러닝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볼 건데 그 쉽게 설명하면 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서버 CPU 사용률이 90%가 넘으면 문제예요. 그럼 그 룰을 정할 수 있죠. 90% 넘으면 띄워줘. 그러면 엘라스틱에 이제 그 룰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90% 넘으면 알람이 와요. 메일이나 이런 문자로. 그거는 이제 룰을 등록하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과거의 CPU 사용률을 쭉 분석을 해서 평소에 CPU가 한 10% 정도 쓰는데 30%로 갑자기 튀면 이상한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근데 그 룰에 걸려 있는 90%는 도달을 안 했는데 평소에 10% 하던 게 30%나 50%까지 튀면은 얘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머신러닝.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알림을 알려줘요. 그래서 두 개예요. 인계치를 설정을 해서 룰로 설정을 해서 잡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이상한 패턴을 보이면 잡아주는 거. 여러분들 카드 쓰면은 새벽에 막 긁으면 가끔씩 문자 오죠. 이거 본인 쓰신 거 맞아요? 그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노말리 디텍션, 이상 징후 감지.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엘라스틱 서치에 대한 기본 소개고 여러분이 좀 머리에 넣어둘 거는 기본 네 가지 기술 수집, 정제, 저장, 시각화 있고
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코어 스택 4개. 이거 이용해서 서비스는 3개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각각 서비스에서 나 어떤 거 하고 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집원, 활용 요 네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심플하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 할게요. 자, 이번에는 디서치. 자, 디서치는 그 아까 전에 엘라스틱의 서치라고 있었죠. 서비스 중에. 근데 걔가 한국에 한 번도 한국에 그 서치 기능을 판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제품이다 보니까 한국에 안 맞아. 어렵고. 그래서 검색 사업을 하면 그, 그 엘라스틱에서 만든 서치는 안 써. 그냥 그 저장 DB만 쓰고 엘라스틱 서치란 DB를 이용해서 그 자바나 이런 걸로 짜서 억세스해서 검색을 해.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디서치예요. 그래서 디서치는 간단하게 할게요. 왜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색 화면을 이제 만들면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검색어 넣고 이렇게 검색 결과 나오죠. 그리고 옆에 분류, 필터들 넣고 그럼 저기에는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런 화면을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하고 고치는 게 안 돼요.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그 서치는 그냥 픽스인데 글로벌로 파는 제품이다 보니까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게 한국 고객에 맞게끔 화면을 고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API들 검색 그 API들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디서치에서 그런 것들을 해줘요. 그래서 검색 화면을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게 해주는 게 디서치의 역할이에요. 그 첫 번째가 화면, 그 다음에 검색 API들을 디서치에서 제공해줘요. 그럼 디서치는 어, 고객의 쿼리를 받아서 엘라스틱 서치에 다시 API를 알려서 이제 받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검색하면은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검색어 넣고 하면은 쭉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검색 결과 누르면 상세하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되죠. 하이라이트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 문서와 관련 있는 문서, 유사한 문서. 그다음에 문서 랭킹. 그다음에 이 사용자에 맞는 문서 추천. 이런 식으로 저런 기능들은 지금 저기 엘라스틱 서치에는 없어요. 저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국내 고객들은 많이 원하거든. 왜냐하면 국내 지금 검색 엔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엘라스틱 서치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검색 그 제품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랑 경쟁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만든 거예요.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있죠. 검색하다 보면 이런 것들 한국의 네이버나 보면 이런 거 많죠. 그렇죠? 오타 교정, 뭐 자동 완성, 그다음에 제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엘라스틱 서치 기본 기능 가지고는 안 되거든. 우리가 이제 고객은 원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처음에 얘기하다가 안 돼요 하다가 돼요라고 리서치를 가지고 돼요라고. 자, 그다음에 그 요즘 챗GPT 나오면서 AI 뭐 검색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엘라스틱도 그 챗GPT 나오면서 봐봐. 챗GPT도 정보 검색의 좀 분야잖아, 그렇죠? 근데 엘라스틱은 얘 나오기 전에 되게 유명한 검색 엔진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엘라스틱도 챗GPT와 어떻게 연동해서 효과를 낼 것인가가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나온 이제 기술들인데, 자, 검색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 문서를 수집을 해서 저장하잖아, 그렇죠? 저장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기존에 네이버에서나 구글에서 이렇게 치잖아, 그렇죠? 이 검색하는 기술은 뭐냐면 어 아까 얘기했듯이 책 뒤에 인덱스 있죠. 그거를 통해서 빨리 그 단어가 있는 문서를 찾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TF-IDF라는 그 BM25 기술인데 이게 기존에 이 녹색 부분이 기존에 챗GPT 나오기 전에 주로 했던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이 기술이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는데 AI 검색이 아니에요, 여기는. AI 검색이 아니고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통계 방식으로 해요, 보통.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엘라스틱이 글로벌 1위가 됐어요. 됐는데 GPT로 가고 AI 검색으로 가면은 저런 그 색인 방식, 그러니까 그 인덱스 방식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단어들을 벡터화해요. 벡터화해서 벡터 스페이스에 단어들을 배치를 막 한 다음에 벡터상에서 가까이 있는 단어들의 거리를 계산해서 유사도를 찾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벡터 검색이.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GPT나 이런 쪽에서 다 쓰고 있는 기술이에요. 벡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도 BM25 키워드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책 그 뒤에 그 방식으로 검색하는 게 BM25라는 엔진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벡터 DB라고 돼 있죠. 여기는 단어가 이제 그 벡터 숫자로 막 나와요. 아무도 모르는 좀 했었죠. 응? 그 벡터 방식으로 바뀌고
그 바뀌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벡터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검색 결과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해요. 그렇죠? 어?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아이체킹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데이터로 설명을 못 해. 근데 이제 저 BM25 인덱스는 인버티드 인덱스 방식은 왜 얘가 검색이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키워드 방식은 의미 분석이 안 돼, 잘. 하지만 벡터는 가는 이유는 의미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내용은 좀 알죠, 그쵸? 그래서 엘라스틱이 내놓은 게 이제 이 벡터 검색을 가능하게끔 내놓은 게, 어, 내놨어요, 이 기술을.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은 키워드 검색도 되고, 벡터 검색도 돼요. 그리고 벡터 검색하고 키워드 검색을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어요. 응? 그게 지금 그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보면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이 ESR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키워드 검색하고 벡터 검색을 하이브리드로 해서 그 검색 결과를 내줘요.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서치는 이쪽 이게 키워드 검색에서 부족했던 기능을 많이 보강했던 게 디서치인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쪽도 지금 하고 있어요. 디서치에서. 벡터 검색에서 사용자들한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더 필요한지를 뽑아서 지금 살을 붙이는 작업을 이제 올해부터 하고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되나요? 검색? 엘라스틱의 검색이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챗GPT 연동을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여기 GPT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예전에는 자 봐봐 여기 지리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오죠. 그렇죠? 우리 GPT에다 이렇게 검색어 날리면 지금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엘라스틱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리가 오면 일단 엘라스틱에다가 먼저 던져 지리를. 그러면 내부 문서 중에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문서가 올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GPT에다가 그 두 개를 같이 던져. 원래 질문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찾은 문서 있죠. 이걸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오냐면 그 내부 문서에랑 이 질문에 더 적합한 리턴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콘텍스트가 두 개가 날라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 GPT 연동을 어, 이제 기업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봤던 김장훈 팀장 쪽에서 다음 주부터 신한은행에 들어가는데 신한은행이 이걸 하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엘라스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여기 요거 하고 여기 일부. 그래서 이게 성능을 측정한 결과인데 여기 요게 하이브리드. 여기 BM25 있죠 키워드. 그다음에 이런 것 요게 저거 벡터 방식. 요게 벡터 방식 키워드 검색.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성능 검색 결과 성능을 보면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고 엘라스틱이 자기네들 자랑하려고 만든 자료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있잖아 저기 허깅 스페이스라는 그 들어봤어요? 거기서 좋은 거 가져다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 있죠 허깅 스페이스에서 받아가지고 LLM 받아가지고
인베딩 시켜가지고 벡터 했었어. 어, 저, 제 생각에 좀 인베딩이 음. 얘는 앞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는 앞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얘는 앞쪽에 있고, 그래서 뭐 벡터 DB라는 게 그 모델링 흡수한 데이터를 벡터화된 걸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음. 그것은 실제 원래 뭐 텍스트 데이터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인베딩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LLM에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해. 어. 둘 다 벡터 DB랑 시켜서 단어도 만들어 놓은 거를 LM에다 넣고 뽑는 경우도 있고 그거 해놓은 거를 벡터화 시켜갖고 저장해 놓고 그거를 또 DB를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 네, 둘 다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 자체에도 인베딩이 있지. 여기도 인베딩이 있어요. LLM 만들 때 이 내부에 인베딩 필요하죠, 여기. 얘는 이 모델을 이용해서 벡터화 하는 걸 인베딩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이 안에도 있어요, 가끔.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LLM 만들 때. 음.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알아두는 게 원래 엘라스틱 키워드 검색으로 했는데 이게 의미 분석이 안 돼. 그래서 벡터 검색으로 바뀌었다. 아, 벡터 검색도 기능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하이브리드로 하니까 이것도 괜찮더라.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챗GPT 연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문서 검색 결과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핫하다 요즘. 그래서 이거 예제인데 이런 거 여기 부엌에 있는 재료로 볶음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던지면 엘라스틱이 먼저 검색을 해요. 이 질문을. 그런 다음에 엘라스틱이 리턴을 해주면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면 저기 저기 스팸하고 냉동 야채라는 두 개가 더 붙어서 GPT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제너럴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렇게 스팸이랑 냉동 야채에 더 맞게 피트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이썬을 중간에 하나 짜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아 그리고 엘라스틱에다가 API 호출해서 검색을 해 그럼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파이썬으로 그렇지? 그럼 이걸 다시 오픈 AI에다가 질문도 하고 이게 리턴된 걸 같이 던져 그럼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쉽게 요번에 교육 마치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쉬워 되게 쉽더라고. 그다음에 뭐 문서 개인화 같은 기능들 우리가 디서치에서 만들어서 추가하는 했고 사용자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검색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사이트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자주 봤던 문서라든지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머신러닝 이런 걸 많이 쓰겠죠 유사문서 추천 아까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디서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전이에요 사전 그 아까 그 저기 뭐야 이 검색할 때는 사진이 되게 중요하거든 한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사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어드민 기능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단어 그 고객사에 맞는 단어 사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검색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을 계속 리뉴얼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아까 봤듯이 어,
검색 결과를 낼 때 이제 그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중치를 제목에도 줄 건지 본문에도 줄 건지 이런 가중치를 세팅할 수 있거든.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안 고치고 이제 어드민 화면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리서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검색 결과 제어 있죠. 예를 들면 페이지 검색 항목 수, 뭐 하이라이트, 색 크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제어 기능들. 그다음에 가중치 하는 거, 그다음에 편의 기능들, 오탈자 아까 봤던 자동 완성 같은 것들도 코딩 없이 어드민에서 제어해가지고 검색 결과가 바뀌게 그런 기능. 그래서 요게 편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고 앞에 봤던 사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검색 통계들 있죠. 어? 그 뭐지? 탑 10 검색어 우리 네이버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이런 거. 그다음에 어, 누가 많이 봤고 그다음에 그 검색은 지표가 있어요.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검색 사이트에서 측정한 지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통계로 보여주는. 요거는 키바나로 만든 거지. 넘어가고. 지금 리서치는 일단 우리가 주로 이제 시작을 이제 이때부터 했다고 보면 돼요. 농협 쪽에 그 농협의 내부 문서, 규정 이런 내부 지식 문서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처음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 지능형 챗봇 시스템이 있는데 챗봇에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 날리면 이것도 엘라스틱에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도 쓰고 그다음에 트라이시클은 저희가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쇼핑몰에서도 검색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엘라스틱이 들어가서 검색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산업은행은 내부 문서 검색. 근데 AI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였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지금 끝난 게 저기 신한은행 AI 기반 검색 서비스 했고 그다음에 지금 GPT가 내년 초에 할 거예요. 저기 아까 얘기했던 GPT 한다고는 신한금융투자가 내년 초에 여기 검색 서비스 사업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디서치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 엘라스틱 서치 들어가고 그다음 디서치가 들어가서 한국 사람이 맞게끔 왜 엘라스틱 서치만 갖고는 고객이 힘들어하니까. 저기 음흠. 그것은 살기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 살게. 어디? 아 이거 살게인가요? 사례인데 살게인가요? 구축 사례 잘못 썼네. 오타. 오 이거 되게 많네. 일단 디서치는 이 정도로 질문?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네.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가중치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 부분은 그러면은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뭐 UI적으로 게이지